2022년 수능 특강 세계지리 제5강 세계의 주요 대지형과 독특한 지형들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다음은 세계지리의 원격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단, 가에서 다는 각각 고기조산대, 신기조산대, 안정육괴 중 하나임. 오세아니아의 대지형 분포를 보면은요, 뉴질랜드는 여기 태평양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환태평양 조산대의 일부예요. 자, 그래서 다는 신기조산대가 되겠네요. 신기조산대. 그다음 오스트레일리아는 동부 지역에 이렇게 남북으로 해안가를 따라서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고기 습곡 산맥이 뻗어 있으니까 나는 고기조산대가 되겠네요. 그리고 중부부터 서부까지 이 넓은 지역은 안정육계예요. 그래서 가는 안정육계가 되겠네요. 교사, 가에서 다 지형과 기역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갑,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 산맥은 가로 분류됩니다. 가가 아니라 나, 고기 조산대로 분류가 되겠네요. 그 다음 을, 다의 대표적 지형으로 순상지와 구조평야를 들 수 있어요. 자, 이건 다가 아니라 가, 안정, 육계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병, 다는 나보다 형성된 시기가 이릅니다. 다 신기조산대가 나, 고기조산대보다 늦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정, 가에서 다 중 화산활동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나가 아니라 다 신기조산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역 지역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표적인 철광석 매장지가 있어요. 옳은 설명. 안정육계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지하자원은 철광석.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2번. 다음 자료는 여행 상품 정보의 일부이다. 가다 여행지를 지도에 AD에서 고른 것은 가는 온천욕이라는 말, 그 다음에 오로라 현상이라는 말에서 위도가 꽤 높은 고위도 지역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지각이 불안정한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 A, 아이슬란드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 그 다음에 자, 나는 이제 뭐 정확한 지역을 뭐 잘 모를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유럽의 유명한 석회 동굴 중 하나로 꼽히는 자, 석회 동굴이라는 말, 그 다음에 석회 동굴로 뿐만 아니라 석회암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런 독특한 지형, 카르스트 지형으로 유명한 지역이 옛날 유고슬라비아예요. 지중해 연안이거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건 2022학년도니까 2021년도 수능에 나왔던 건데 뭐 교과서나 아니면 수능 특강을 보면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뭐 약간 낯설 수도 있지만 뭐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A에서 D까지를 보면은요. 여기 B는 시험에서 물어보게 되면 피오르 해안 또는 편서풍이 1년 내내 부는데 스칸디나비아 산맥에 부딪혀가지고 연 강수량이 많은 곳, 뭐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D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인데 여기는 유럽에서 가장 큰 활화산이 있어요. 여기도 지각이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 또는 뭐 활화산 그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을 대표하는 건 C예요, C.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수능 기본 문제 1번 표의 가,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 D에서 고른 것은 판의 경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가는 어긋나 미끄러짐. 수업 시간에 이제 다른 학교에서는 어떤 용어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긋나는 곳이라고 해도 좋고요. 여긴 판이 뭐 사라지거나 뭐 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각이 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존된다 그래서 보존 경계라고 불러요. 판의 경계는 맞는데 판이 사라지거나 소멸되거나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판의 움직임이 갈라진다. 갈라지는 곳은 판이 서로
멀어져요. 지각이 새로 생성이 되면서. 그래서 이런 경계를 발산 경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판이 충돌한다는 얘기는 이제 서로 가까이 와서 부딪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떤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판이 소멸되기도 해요. 자, 이런 경계를 서로 다가온다, 가까워진다, 수렴 경계라고 불러요. 자, 밑에 있는 지도에서 A는 판과 판이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대표적인 지역이죠.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죠. 그래서 가는 A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데 해령은 해저 산맥이에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건 B 아이슬란드죠. 자, 아이슬란드는 해령에 위치하는데 다른 해령과 달리 저기 지도에서 아이슬란드를 지나가는 대서양 중앙 해령을 비롯해 가지고요. 이게 전부 다 해령이에요. 여기 연장되어 있는 곳들이. 하지만 아이슬란드는 여기가 해령이면서 열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령이면서 용암 분출이 많아서 수면 위에까지 육지가 드러나 있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공부하진 않고요. 그냥 해령에 있는데 화산 활동이 활발해서 해수면 위로 육지가 드러나 있다.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되면서 판이 갈라진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는 충돌하는 지점인데 해양 지각이 소멸하니까 해양판하고 뭐 다른 판하고 어쨌든 부딪히는 거죠. 자, C하고 D 중에 C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요. 해양 지각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D는 나스카판하고 남아메리카판하고 충돌하는 곳에 있는 뭐 안데스 산맥과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뭐 해구 같은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에 해당하는 지역은 D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A, B, D 2번. 그 다음에 2번 지도의 A, B 대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A, B를 구분할 때요. 일단 신기 조산대를 먼저 찾는 게 좋아요. 환태평양 조산대, 태평양 둘레를 따라서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 환태평양 조산대. 그래서 B가 신기 조산대가 되겠네요. 자, 아프리카 북쪽에서부터 알프스 산맥을 지나서 카카스 산맥을 지나서 히말라야 산맥을 지나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환태평양 조산대하고 만나는 이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이 가운데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위치하는 곳은 인도하고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하고 부딪히면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신기습곡 산지가 있죠. 여기는 지각판이 너무 두꺼워서 마그마가 형성이 되더라도 지각을 뚫고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고 지진 활동만 일어난다.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예요. 그 다음 오늘날 지각판의 경계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이제 이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할까요?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가 고기습곡 산지죠. 고기습곡 산지가 있는 곳이 고기조산대. 자, 그래서 A는 고기조산대가 되겠네요. 보기 볼게요. 기억 A는 중생대 말에서 신생대의 조산운동을 받았다. 이건 B에 대한 설명이고요. 신생대의 조산운동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 니은 B는 지진이 빈번하다. 화산활동도 빈번하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A는 B보다 지열발전 잠재력이 크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리을 A는 B보다 석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옳은 설명. 우리가 고생대를 다시 여러 개로 좀 이렇게 세분화하면은요. 선 캄브리아기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가 고생대 이전 아주 과거를 선 캄브리아기라고 부르잖아요. 캄브리아기가 고생대의 시작이에요.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뭐 석탄기, 데본기 이렇게 뭐 5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석탄기가 고생대에 있는 이유는 그 시기에 석탄하고 관련된 식물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석탄이랑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고생대의 지각 변동을 받아서 만들어진 고기조산대에 석탄이 많이 매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니은 리을이 정답이네요. 다음 3번 지도는 세계의 대지형 분포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가에 대한 나 지형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단 고기조산대, 신기조산대, 안정육괴만 고려함.
자, 나는 방금 전 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신기조산대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환태평양 조산대가 이렇게 해서 뉴질랜드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신기조산대. 그 다음에 가는 에팔라치아 산맥, 뭐 우랄 산맥,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산맥,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넓은 면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안정육계예요. 순상지, 뭐 구조평야로 이루어진 안정육계. 자, 문제에서는 가에 대한 신기조산대의 특징을 물어봤으니까요. 평균 해발 고도는 높음, 그 다음에 지진 활산 활동 발생 빈도 역시 높음, 조산 운동을 받은 시기는 늦음.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 B네요, B. 정답은 2번. 4번. 다음 자료는 20곡의 장면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지형입니까? 예.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거네요. 용암이 분출해서 만들어진 거네요. 기반암의 주요 구성 물질은 탄산칼슘입니까? 탄산칼슘은 석회암의 주성분 카르스트 지형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아니요. 여러 차례에 걸쳐 화산 분화가 일어날 때 잘 발달합니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분출했다. 그래서 이게 화산의 단면들을 잘라보면 층이 구성되어 있다. 이런 화산을 성층화산이라고 부르죠. 성층화산. 일본의 후지산이 대표적이다. 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커다란 분지입니까? 얘는 칼데라. 칼데라는 화구가 함몰. 그래서 그런 분화구의 크기가 더 커진 걸 말하는 거죠. 함몰이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용암, 화산, 쇠설물 등이 쌓여 형성된 원뿔형의 화산입니까? 얘가 옳은 설명이네요. 여러 차례 용암이나 용암 외에 나오는 다른 자질구레한 물질들을 화산, 쇠설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원뿔형의 화산입니까? 성층 화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 3번 현무암질 용암이 열하, 틈새 분출하여 형성된 평탄한 지형입니까? 얘는 용암대지네요. 잘못된 설명이고요. 안 써지네. 용암대지. 그 다음에 4번 유동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된 방패 모양의 화산입니까? 얘는 순상 화산이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된 가파른 돔 모양의 지형입니까? 얘는 용암돔이에요. 차이점은 얘는 뭐 여러 번이 아니라 뭐 그런 말 없죠. 대체로 단 한 번 용암이 분출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잘못된 설명이네요. 여기 보기하고는 안 맞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네요. 2번. 5번 다음 자료는 지도를 보고 학생이 생각하는 모습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도를 봤더니 활화산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환태평양 조산대를 따라서 지금 화산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가운데서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를 해서 전부 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중해 해양판이잖아요. 해양지각이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은 당연히 화산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도네시아도 당연히 화산활동이 있겠죠. 화산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곳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히말라야 산맥 근처예요. 뭐 이거 워낙 자주 물어봤으니까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활화산하고 관련해서 토양이 비옥하여 이탈리아에서는 포도 재배, 인도네시아에서는 벼농사가 발달해 있다. 그 다음에 은, 유황, 구리 등이 풍부하여 광업이 발달했다. 보기 볼게요. 기억, 높은 지열 발전 잠재력, 옳은 설명이네요. 지각이 불안정하니까. 그 다음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석탄은 고기 조산대에 주로 매장되어 있으니까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디귿, 온천, 간헐천을 이용한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다. 활화산하고 연결되는 이미지죠. 그 다음 퇴적 지층이 수평 상태로 나타나는 구조평야가 발달해 있다. 구조평야는 안정육계의 일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네요. 6번 다음 자료는 어느 지형의 형성 과정과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형이 발달해 있는 지역을 지도의 A2에서 고른 것은
자, 지형의 모습을 봤더니 굉장히 뾰족뾰족한 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볼 수 없는 산이죠. 이렇게 뾰족뾰족한 산이 만들어지는 건 독특한 암석 때문에 그러는데, 지형 형성 과정을 보면 석회암이라고 하는 독특한 암석의 갈라진 틈을 따라서 용식작용이 진행된다. 용식은 화학적 풍화의 대표적인 화학적 풍화 작용이죠. 차별적인 용식작용으로 틈이 많은 곳은 빨리 깎이고요. 틈이 별로 없는 곳은 용식이 천천히 진행되고, 그래서 다른 부분이 용식돼서 사라지고 남으면 이제 용식이 덜 된 부분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탄 모양의 산 봉우리가 된다. 그다음 하천 및 해수의 침식 작용으로 이제 봉우리의 간격이 넓어진다. 당연히 봉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침식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봉우리가 여기는 약간 빽빽하게 있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봉우리는 조금 더 작아질 거고, 그리고 봉우리와 봉우리의 간격이 더 넓어지겠죠. 자, 아무튼 이런 지형을 탑 카르스트라고 불러요. 카르스트 지형 가운데 산이 탑 모양으로 형성이 된다. 자, 이런 탑 카르스트로 유명한 지역이 중국의 구일인, 그 다음에 베트남의 할롱베이. 자,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의 경계 부분, 국경 부근에 세계에서 대표적인 탑 카르스트가 있다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7번, 가나 해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에스파냐의 북서부 해안선이 이렇게 들쑥날쑥 복잡한데요. 이런 곳이 전부 다 하천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리고 최종 빙기가 지나서 후빙기가 되면서 해수면이 100m에서 120m 정도 상승했는데, 그때 이 물이 하천이 흐르는 곳은 당연히 주변보다 해발 고도가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하천이 만들어 놓은 계곡 쪽으로는 바닷물이 더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해안선이 되게 복잡해지고 섬이 많아진다. 이런 지형을 리아스 해안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나는 뉴질랜드 남섬의 남서부 끝이에요. 지도를 봤더니 마치 하천처럼 보이지만 이건 하천 아니라 그랬죠. 바다가 육지 쪽으로 지금 이렇게 쑥 들어와 있는데,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이런 현만을 피오르라고 불러요. 피오르. 자, 피오르는 오늘날 해안가 근처에 형성된 U자곡에 빙하가 만들어 놓은 U자곡에 후빙기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빙하는 높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차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도를 봤더니 피오르하고 끊어졌죠? 여기에 보면 길이가 조금 긴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자, 얘도 빙하가 만들어 놓은 U자곡인데, 자, 이제 피오르하고 연결되진 않았지만 빙하가 침식해서 만들어 놓은 U자곡에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빙하호예요. 아마 뒤에 가면 한 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보기, 가는 빙하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U자곡이 침수된 것이다. 나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와 같은 유형의 해안은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도 잘 나타난다. 리아스 해안이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만의 평균 수심이 깊다. 빙하는 어마어마한 무게, 어마어마한 어떤 부피가 되고요. 부피가 크고요. 이게 골짜기 계곡을 가득 메운 채로 아래쪽으로 굉장히 침식을 많이 하면서 밀고 내려와요. 그래서 피오르 해안은 바닷물이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수심이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물론 뭐 몇 킬로미터씩 되는 건 아니고요. 몇백 미터씩 된다. 수심이 굉장히 깊다. 그 다음에 리을, 가나 모두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형성되었다.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5번. 8번, 그림은 해안 지형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A,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D는 각각 사주, 석호, 파식대, 해시계 중 하나임. 자, 이건 뭐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지형 이름만 쓰고 선택지 볼게요. 자, A는 파식대, 파랑이 만들어 놓은 침식해서 만들어진 대지. B는 파식대가 만들어지면서 육지가 무너져서 형성되는 해식애. 그 다음에 C는 석호고요.
그 다음에 D는 사주가 되겠네요. A의 주 형성 원인은 파랑의 퇴적이 아니라 침식 작용이다. C의 면적은 인간의 간섭이 없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소된다. 석고는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없어지죠. B가 육지 쪽으로 후퇴할수록 A의 면적은 축소가 아니라 확대된다. C는 D가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호수이다. 만 입구에 D 사주가 발달하면 바다와 분리돼 버린다. 그래서 만들어진 호수가 석호다, 석호. 그 다음에 5번 B는 만, 그 다음에 D는 곳에서 잘 발달한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의 경계 유형은 판이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한다. 첫째, 두 판이 충돌하는 경계 유형이다. 수렴 경계라고 한다 그랬죠. 판이 수렴한다. 이 유형은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우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A.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지각이 매우 두껍기 때문에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고 지진 활동만 일어난다. 둘째, 두 판이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 유형이다. 판과 판이 미끄러질 때 마찰로 인해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자, 판과 판이 미끄러지는 곳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해령의 주변에서는 그런 곳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바닷속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세계지리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요. 독특하게도 육지 위에 이런 어긋나는 판의 경계가 있는 곳이 있어요. 물론 한두 군데는 아니겠지만 대표적인 곳이 미국의 서부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죠. 니은에 해당하는 건 B네요. 그 다음 셋째, 두 판이 서로 갈라지는 경계 유형으로 해양에서 판이 갈라지기도 하며 대륙 내부에서 판이 갈라지기도 한다. 여기에 대표적인 건 아이슬란드를 비롯한 해령이고요. 여기 해령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대륙이 갈라지는 곳은 동아프리카 지구대죠. 그런데 여기서는 물어보진 않네요. 자, 선택지 볼게요. 기역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다. 충돌하는 곳에서는 두 판이 만나는 곳에서는 지각이 소멸되죠. 한쪽 밑으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 니은에는 해령, 디귿에는 해구가 발달한다. 해령은 해양 지각이 갈라지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해구는 일단 해양판과 대륙판 또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지점에 발달해요. 미끄러지는 경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그 다음에 A는 한태평양 조산대의 일부이다. A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의 일부이죠. 그 다음 A는 C보다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잘못된 설명이죠. 그래서 위성 사진을 보면은요, 히말라야 산맥에는 화산이 없고요. 우리가 화산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산 봉우리와 능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어떤 독립된 화산체가 있는 걸 보고서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데스 산맥을 이렇게 구글어스 같은 걸로 보잖아요. 그러면 화산이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니은의 대표적인 사례 지역으로 B, 샌 안드레아스 단층을 들 수 있다. 옳은 설명이네요. 2번, 지도는 아프리카와 북아메리카의 대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고기조산대, 신기조산대, 안정육계 중 하나임. 자, 이렇게 일부를 나타내면 살짝 헷갈릴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제 이건 학생들한테 익숙한 지역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북아메리카 태평양 쪽은 환태평양 조산대, 신기조산대. 그 다음에 미국의 동쪽, 북아메리카의 동쪽은 에팔레치아 산맥 고기조산대. 그 다음에 넓은 면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곳은 안정육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프리카는 대부분이 안정육계고요. 아프리카 북쪽 아틀라스 산맥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신기조산대.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은 고기조산대 드라켄즈버그 산맥이 있죠. 선택지 볼게요. 1번 C는 주로 판의 경계부에 발달해 있다. A에 대한 설명이고요.
A는 C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높다.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B는 A보다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B보다 조산운동을 받은 시기가 이르다. 잘못된 설명. 자, 안정 6개는 조산운동을 당연히 받았어요. 언제? 아주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침식을 받아서 조산운동을 받았던 흔적 자체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거나, 그래서 조산운동이란 말을 굳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쓰지 않아요. 너무 오래전에 받았으니까. 그래서 조산운동은 사실은 보통은 고기조산대와 신기조산대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문제에서는 좀 독특하게 안정 6개를 물어봤네요. 그 다음 5번 A, C 중 석탄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건 고기조산대 C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 3번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가나로 옳은 것은?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자원 중에는 지질 구조와 관계 깊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와 나가 대표적입니다. 가의 세계 최대 매장 국가는 칠레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구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구리는 가격이 오르면 경기가 회복되고 가격이 내리면 경기가 둔화되는 등 경제학 박사만큼이나 경제 예측을 잘한다고 하여 구리 박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세계 최대 매장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며 그 다음에 브라질, 러시아에도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나는 여러 분야에 이용되어 산업의 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광석이 되겠네요. 철광석. 자, 그래서 얘는 답이 그냥 고르는 거네요. 그럼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다음 4번 그림은 지도에 표시된 두 구간의 지형 단면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A,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가 난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용 설명 앞에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뒤에 있는 문제풀이에 보통 곧바로 도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발구도가 나와 있긴 하지만 많이 응용이 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도움을 주자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8,848m라고 알려져 있는데 8,000m가 넘어가는 건 정말 뾰족뾰족한 봉우리 몇 개밖에 안 되고요. 여기 그림에서처럼 5,000m쯤 된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자, 참고로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킬리만자로 산이 5,800m가 조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킬리만자로 산 정도의 해발 고도가 흔한 거죠. 대체로 그만큼 되는 거죠. 그래서 A 평평하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 되게 넓게 긴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지금 한 700km, 800km쯤 되니까, 그리고 아마 더 이렇게 이쪽으로도 이어져 있겠죠. 이렇게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이렇게 해발 고도가 높다. 자, 여기는 당연히 고원인데요. 이렇게 해발 고도가 높은 고원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티베트 고원밖에 없어요. 티베트 고원. 그 다음 C하고 D 부분을 보면은요. 다른 데는 이렇게 거의 평평한데 해발 고도가 되게 낮은데 어쨌든 여기하고 여기는 해발 고도가 높죠. 그럼 산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산맥의 높이가 C는 1000m가 조금 안 되고요. D는 3000m가 되는 산 봉우리도 있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 2747m.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 1947m. 그래서 2000m가 넘어가는 건 사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대체로 고기 습곡 산지는 해발 고도가 2000m가 훨씬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신기 습곡 산지는 알프스 산맥은 그나마 히말라야 산맥이나 안데스 산맥보다 낮아서 한 3000m 정도로 나오는 거지, 이런 3000m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산맥이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개의 높이가 많이 다르다. 그럼 하나는 신기 습곡 산지, 하나는 고기 습곡 산지라고 보면 돼요. 얘는 신기 습곡 산 아니네요. 얘는 고기 습곡 산지, D는 신기 습곡 산지. 자, 이렇게 해서 지도에서 찾아보면은요. 티벳 고원은 A가 이쪽일 테고요. 그 다음에 B는 인도 어디쯤 되겠네요.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뻗어 있는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이렇게 뻗어 있는 알프스 산맥이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파악을 하면 거의 완벽하게 파악을 하는 건데 조금 어렵죠. 자, 선택지 볼게요. 1번 A는 완만하고 평탄한 순상지이다. 아니죠. 정확히는 인도가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는 그 충격, 그 힘 때문에 융기가 일어나서 융기가 돼서 티베트 고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D는 중생대 말 신생대에 조산운동을 받았다. D. 알프스 산맥 신기 습곡 산지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2번. 그 다음 A는 C보다 판의 경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자, A는 판의 경계 바로 옆이죠. 히말라야 산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C는 스칸디나비아 산맥 판의 경계에서는 꽤 멀리 떨어져 있고요. 잘못된 설명이고요. B는 D보다 지열 발전 잠재력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에 C는 D보다 지진 발생 빈도가 높다. 역시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5번. 다음은 세계지리 수행평가 과제물이다. A, D 중 옳은 내용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주제는 화산지대의 주민생활. 대규모 화산 활동은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와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산 지역 주변에서 주민들은 화산의 혜택을 이용하여 삶의 터전을 일구어 살아가고 있는데 아래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A는 지중해 연안인데요. 비옥한 화산지 토양에서 포도를 재배한다. 지중해성 기후, 수목농업, 포도 맞는 설명이죠. A는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는 노천 탄광에서 석탄을 많이 생산한다. 석탄을 많이 생산하는 곳은 고기 습곡 산지 주변, 고기 조산대죠. 그런데 그린란드 내부는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지도에서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지만 여기가 안정 육괴인지 신기 조산대인지 고기 조산대인지 그거 정리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환태평양 조산대, 에팔레치아 산맥 상관없죠. 이렇게가 근데 지도를 보면 에팔레치아 산맥을 따라서 이렇게는 고기 조산대, 근데 그린란드의 대부분은 순상지 안정 육괴에 해당해요. 그래서 석탄이란 설명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C는 필리핀 뜨거운 지하수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지열 발전을 한다. 옳은 설명이고요. D. 뉴질랜드의 북섬 온천과 간헐천을 이용하여 관광산업이 발달하였다.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A, C, D 5번이 되겠네요. 6번. 다음 자료의 기억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길이가 30km가 넘는 포스토이나 동굴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역,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이 발달해 있다. 니은, 이 동굴 내부의 온도는 연중 8에서 19 정도를 유지한다. 앞에 있는 대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지역이죠. 포스토이나 동굴, 지중해 연안이었어요. 그 다음 터키에는 탄산 칼슘이 함유된 물이 경사지를 따라 흐르면서 형성된 계단 모양의 지형이 있다. 목화의 성이라는 뜻을 가진 이 계단 모양의 지형 뒤에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하얀 봉우리가 있다. 카모칼레를 나타내는 거네요. 그 다음 인도 반도에는 평균 해발 고도가 약 600m인 데칸 고원이 발달해 있다. 데칸 고원은 용암이 지표에 갈라진 틈을 따라 대규모로 분출하여 열하 분출하여 우리말로는 틈새 분출하여 형성된 평탄한 지형으로 이곳에서는 목화가 많이 재배된다. 크레이터호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화구가 함몰되면서 본래의 화구보다 더 큰 칼데라가 형성된 이곳에 물이 채워져 만들어졌다. 이 호수는 해발 고도 1800m가 넘는 산 정상부에 있는데 호수 안쪽에 위저드 섬이 있어 신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보기, 기역과 디귿은 모두 주 성분은 탄산칼슘이다. 옳은 설명이네요. 석회암의 주 성분이 탄산칼슘이에요. 니은은 화학적 풍화 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석회동굴, 용식, 석회암, 화학적 풍화, 고온 다습할수록 잘 일어난다.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1번. 디귿, 리을은
대부분 점성이 큰 유문암 또는 안산암질 용암이다. 자, 점성이 작은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해야 용암대지나 아니면 순상화산이 만들어져요. 자, 용암대지하고 순상화산은 같은 현무암질 용암이지만 어쨌든 이가 같이 묻긴 하지만 유동성이 훨씬 더 큰 게 용암대지를 만들고요. 그나마 이렇게 점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순상화산을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리을, 비읍은 미음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칼데라가 이렇게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물이 찬 다음에, 뭐 물이 찼는지 안 찼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렇게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용암 분출이 일어나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크레이터 호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미음 칼데라하고 비읍 위저드 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칼데라가 미음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비읍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네요. 정답은 1번. 7번. 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설명 1에서 3에 해당하는 용어를 글자판에서 지운 후 남은 글자를 모두 사용한 지형을 설명하시오. 지형 설명. 가. 설명 1. 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본래의 화구보다 규모가 큰 분지를 칼데라라고 한다. 칼, 데, 라를 지우고요. 설명 2.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의 용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와지, 돌리네라고 하죠. 돌리네를 지우고요. 그 다음 설명 3. 용암, 화산 쇄설물이 교대로 쌓여 만들어진 원뿔 모양의 화산. 얘는 성층 화산이죠. 성층 화산을 지우고 나면 카렌이 남네요. 자, 카렌은 여기 2번 설명처럼 석회암이 용식되지 않고 남은 암석, 석회암이 지표로 드러난 석회암 기둥. 뭐 설명이 약간 뭐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다기보다는 뭔가 깔끄럽진 않네요. 매끄럽진 않네요. 자, 근데 어쨌든 정답은 2번이네요. 빙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U자곡이 침수된 해안은 피오르. 탄산 칼슘이 함유된 물이 흐르면서 형성된 계단 모양의 지형은 석회화 단구. 아까 앞에서 카무칼레라 그랬는데 파무칼레, 발음이 조금 이상했네요. 터키에 있는 대표적인 석회화 단구 지형이 파무칼레예요. 그 다음 파랑과 연안위에 의해 운반된 모래가 뚝처럼 길게 퇴적된 지형 사주. 점성이 큰 용암이 화구에서 멀리 흐르지 못하고 형성된 돔 모양의 지형 용암돔이 되겠네요. 8번. 다음 자료는 해안 지형을 정리한 세계지리 노트의 일부이다. A에서 F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에서 F는 각각 사빈, 석호, 시스텍, 해시계, 해안 단구, 해안 사구 중 하나임. 여러 가지도 물어보네요. 자, 어떤 지형인지 적어놓고 선택지를 보도록 할게요. 모래가 바람에 날려 쌓인 모래 언덕, 해안 사구. 후빙기의 해수면 상승 이후 사주가 발달하여 형성된 호수, A는 석호. 그 다음에 C, 모래가 파랑과 연안위에 의해 퇴적된 모래밭, 사빈. 그 다음에 지반 융기나 해수면 변동으로 형성된 계단 모양의 지형, 해안 단구.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된 해안 절벽, 해식에 파랑의 침식으로 주변부가 제거되고 남은 바위 기둥, 시스택이 되겠네요. 1번. A의 물은 농업용수로 많이 이용된다. 소금기가 있어서 염분이 있어서 석호에 있는 물은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없다. B는 시스택이다. 해안 단구고요. 2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육지 쪽으로 후퇴한다. 옳은 설명이죠. 파식대는 점점 넓어지고요. 해식에는 점점 육지 쪽으로, 바다에서 먼 쪽으로 후퇴해요. 그 다음 4번. B는 해안 사구는 C 사빈보다 퇴적 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 사빈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사구 쪽에 가서 쌓이는 거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가는 상대적으로 작은 게 사구에 쌓이는 거죠. 물론 그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는 모래가 거꾸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크고 무거운 건 사빈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정답은 일단 3번이네요. 4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A는 석호는 만, F, C스택은 곧에 잘 발달한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9번 가나 해안이 잘 발달해 있는 지역을 지도의 A, D에서 고른 것은 자, 세계적인 가 체험, 밀물 썰물 시간에 따라 변동된다. 지형 특성을 보니까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큰 곳에 잘 발달한다. 가는 갯벌이네요. 갯벌. 그 다음 세계적인 나 체험 프로그램. 지형 특성은 수심이 얕은 해안가, 다양한 해양 생물, 해일이나 파랑 침식으로부터 해안을 보호, 산호총 유해가 퇴적되어 형성, 산호가 되겠네요. 산호해안. 자, 갯벌로 유명한 조차가 커서 갯벌이 발달해 있는 곳은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을 비롯해서요. 유럽의 북해 연안, 그 다음에 캐나다의 펀디만, 그 다음에 미국의 여기 대서양 연안, 그 다음에 아마존강 하구 지역인데요. 시험에서는 여기 북해, 남 펀디만, 특히 여기 펀디만 자주 물어봐요.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뭐 우리나라니까 한국지리에서 물어보지 세계지리에서 물어보진 않고요. 그 다음에 산호해안은 전 세계적으로 남북 회기선 사이에 조금 유도가 높게 그렸네요. 남북 회기선 사이에 발달하는데 그 중에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지역에 있는 대보초 해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규모가 큰 산호해안이에요. 산호초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A, C가 되겠네요. 2번. 10번. 지도의 A, C 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A가 있는 아프리카의 동쪽은 동아프리카 지구대. 판이 갈라지면서 단층 작용이 일어나면서 지각이 가라앉아서 주저앉아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골짜기, 계곡이 만들어져 있다. 지구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동아프리카 지구대 그 주저앉은 곳은 주변보다 해발 고도가 낮으니까 호수가 많아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냐면요. 단층 작용 때문에 만들어졌다. 단층호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미국의 5대5 바로 아래쪽인데 여기 위에가 5대5네요. 그런데 호수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봤더니 일정한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어요. 자, 이런 호수들은 거의 대부분 빙하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땅을 침식해서 깎았고요. 그곳에 빙하가 녹자 후빙기가 되자 물이 고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뉴질랜드에 이렇게 바다가 있고 이렇게 피오르가 있으면은요. 여기까지는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U자 빙하가 과거에 뭐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요. 저 산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암석의 구조나 아니면 뭐 산의 모양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빙하가 아래쪽을 깎는 게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문제에 있는 지도를 보면은 피오르하고 좀 떨어져서 이 안쪽에 이렇게 길게 호수가 있었거든요. 얘는 빙하가 흐르면서 침식한 골짜기에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얘는 산악빙하고 이제 B는 뭐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빙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땅을 침식해서 만들어진 호수는 길이가 길쭉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 A도 길쭉하지만 얘는 위치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B는 빙하호예요. 빙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C는 바다하고 이렇게 약간 나뉘어져 있는, 뭐 연결은 되어 있지만 구분되어 있는 호수, 석호가 되겠네요. 보기 볼게요. A는 빙식곡에 형성된 빙하호이다. 틀렸고요. B고요. C의 형성에 후빙기의 수면 상승이 영향을 주었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A는 B보다 평균 수심이 깊다. 자, 우리가 B는 U자 곡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피오르는 수심이 굉장히 깊지만 이건 빙하가 땅을 살짝 침식해서 만들어진 빙하호기 때문에 수심이 아주 깊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단층호, 땅이 갈라지면서 만들어진 호수는 그렇죠? 정말 땅이 갈라졌으니까 수심이 굉장히 깊은 편이에요. 그래서 디귿이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B는 C보다 염도가 높다. 자, 빙하가 만들어진 육지에 있는 평범한 호수는 염도가 굉장히 낮은 민물이고요. 담수호고요. 그에 비해서 지금 C는 여기 그림에서처럼 지도에서처럼 바다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소금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을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자,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자, 여기까지 해서 5강 세계의 주요 대지형과 독특한 지형들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 해설로 돌아올게요.